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견과 여행은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요. 애견 동반 산책로와 놀이터가 있는 그림 같은 목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애견 동반 식당에서 시원한 막국수도 먹고 댕댕이와 함께 평창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0년대, 광주와 부산에 이어 춘천에서도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부르짖음은 치열하고 격렬했는데요. 춘천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펼쳤던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주인공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던 장소를 찾아가 그날의 기억을 들어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즐겨 먹었다는 귀족 채소 아스파라거스. 정선 임계에서도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아스파라거스가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요즘 제철을 맞은 아스파라거스 수확 현장을 찾아가 보고 다양한 요리로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박명수입니다. 소 시집 가는 날, 며느리 날, 돌베개 잠자는 날, 어떤 날의 별칭일까요? 바로 오늘이죠. 음력 5월 5일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단오는 태양의 축제로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졌다고 하죠. 요즘 30도를 넘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인데 양기 왕성한 단오날의 기운을 받아 이번 주도 힘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석 아나운서의 목까지 두 배로 힘을 내서 활기찬 방송으로 좋은 기운 팍팍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 들어가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 주시고 시청 소감과 사연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채팅으로도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한창인데요. 단오제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아니, 오늘 용석 씨가 없어가지고 네. 빈자리가 꽤 또 크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외로우시죠? 아, 외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석 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소보다 더 꽉꽉 채워서 또 알찬 소식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은 씨만 믿고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요즘 보면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거나 또 여행하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죠. 예전에는 사실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반려견을 맡기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반려견 동반 여행이 하나의 관광 트렌드가 됐거든요. 뭐 펜션이라든지 캠핑장, 해수욕장 등등 반려견을 데리고 많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귀여운 댕댕이와 함께 평창으로 여행을 떠나봤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오늘 평창에 왔는데요. 지난번에 저와 함께 평창 여행을 했던 지은, 가은, 네, 은방울 자매 기억하시죠? 오늘 은방울 자매가 또 여행을 함께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실 때가 됐거든요? 어디 계시는 걸까요? 너무 기대돼요. 오, 안녕하세요. 지은, 가은, 크로스. 시작부터 파이팅 넘치는 은방울 자매입니다. 또 오늘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오셨네요. 땅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오늘은 반려견이랑 함께하는 평창 여행 같이 한번 해보려고 땅콩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땅콩이, 너도 준비가 됐니? 준비됐어요. 귀여워. 귀엽죠? 자, 그럼 은방울 자매와 땅콩이가 함께하는 평창 여행 함께 출발해보시죠. 출발!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대관령에 위치한 한 목장인데요. 땅콩이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아니, 이 대관령을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뭐 공기 좋은 건 당연하고 여기에 목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가 목장이에요. 오. 제가 여기 전에 와본 적이 있는데 저번 달부터 네, 그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해서 네, 오게 됐어요. 네. 아니 입구부터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기도 하고 드넓은 이 초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땅콩이도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얼른 가볼까요? 네. 땅콩아 가자. 발걸음도 신나게 땅콩이의 취향을 저격할 곳으로 향했는데요. 반려견을 차 안에다 두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반려견 존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반려견 존.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된 댕댕이 맞춤 놀이공간입니다. 너무 잘 돼 있죠?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자. 놀이터에 왔으면 응당 신나게 뛰어놀아야죠. 산책줄을 풀고 자유롭게 달려보는데요. 함께 교감하며 어질리티도 해보고 땅콩이와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땅콩이랑 아주 신나게 한바탕 뛰어놀았어요. 네. 아니 이렇게 넓게 돼 있으니까 네. 강아지도 신나고 저희도 괜히 덩달아 신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드네. 너무 열심히 뛰었나 봐요. 아니 근데 이 반려견 존이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또 마차를 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트랙터 마차. 네네네. 그거 왔는데 또 타봐야죠. 타봐야죠. 네, 거기 가면 또 놀이터도 있다고 하니까 땅콩아 기대해줘. 가보자. 가시죠. 고고. 반려견 존에서 한바탕 뛰어놀고 이번에는 트랙터 마차를 타고 목장 구경에 나서는데요. 서울에 사는 땅콩이에게는 낯설고 신기한 풍경입니다. 오, 지렸어. 좋은 거겠죠? 평소에 이렇게 땅콩이랑 좀 여행 해보셨어요? 사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많이 안 다녀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애가 잘 노는 거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쵸. 네, 의미가 있네요. 진짜. 땅콩이한테도 분명 오늘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치? 오, 땅콩이가 네! 하는 것 같네요.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이 트랙터와 마차를 타고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확실히 정상에 오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하네요. 그쵸? 이제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이 정상의 풍경을 또 즐겨봐야죠. 갑시다. 네, 가시죠. 가시죠. 오,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다, 여기. 와.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한 전망대. 목장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대관령의 싱그러운 여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산책도 하고요. 또 땅콩도 호강하고 땅콩이 덕분에 지은 씨가 좋은 구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탁 트인 드넓은 초원을 보면서 저도 기분 전환 제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또 눈으로만 담을 수는 없죠. 너무 아름답네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땅콩아,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걷는 이 시간. 행복이 따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 어떤 길도 잘 따라와주는 땅콩이 덕분에 목장 나들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땅콩아, 수고했어. 꼬리를 흔드네요. 좋은가 봐요. 땅콩이도 너무 열심히 놀았잖아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산책로도 있고, 맞아요. 놀이터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뛰어놀았는데 아까 분명 땅콩이는 간식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저는 왜 간식 안 주시나요? 좀 배고픈데요. 배가 고프네요, 진짜. 아니 여행 그래서- 왔으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디 없을까요? 저희 오늘 또 그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막국수 집이 있다 그래서 네 저희 한번 또 가볼까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맛있는 네.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평창에는요 메밀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또 메밀 음식을 먹으려면 봉평이죠. 그쵸, 봉평이죠. 네. 그래서 봉평에 왔는데 여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평창에 왔으면 메밀 음식 한 끼는 먹고 가야죠. 이곳은 효성 문화마을에 위치한 메밀 음식 전문점인데요. 야외 좌석에서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좋네요.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반려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평창에 오니까 딱 있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년계 반려동물들을 항상 키웠었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지금 집에도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부터 반려동물이 가능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야외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배려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면서 이제 글들도 작성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저희도 이렇게 됐어요. 왔으니까 저희도 맛있는 음식 먹어봐야죠. 아, 그럼요. 네. 드셔보셔야죠. 맛있는 이 평창의 메밀 막국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우와, 드디어 맛있어 보이죠? 왔습니다. 와. 평창하면 뭐다? 3, 2, 뭐다? 1. 막국수. 그렇죠. 평창의 메밀 막국수. 그쵸. 그리고 또 여름하면 뭐다? 막국수. 그렇죠. 오늘의 아주 탁월한 선택 막국수입니다. 아니 네.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해도 벌써 예뻐요. 즐거워요. 예쁘죠? 네. 먹기 눈으로 먼저 아깝더라고요. 먹네요, 진짜. 그쵸. 아, 네. 아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음식이고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식당에 가본 적 있으세요?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네. 서울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뭐 지역도 요즘 이제 생기곤 있지만 서울도 반려견이랑 같이 음식점을 간다는 건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는 땅콩이랑 음식점 온 거 처음이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일단은 땅콩이랑 오늘 하루 종일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편하게 땅콩이랑 쉴 수 있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땅콩이도 이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럼 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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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너무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진짜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도 먹고 싶은데요. 근데 막국수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메밀전도 드시네요. 에이, 막국수랑 메밀전의 세트 아시잖아요, 명수 씨.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아우, 해요. 너무 예.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이거죠. 아, 이거죠. 아무래도 오늘 저녁 막국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추천. 눈을 왜 이렇게 감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싹다 날라가네. 와. 노느라 고생한 우리 땅콩이 간식 한 입에 행복을 만끽하는데요. 땅콩이에게 오늘 여행이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제가 사실 평창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또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은 색다른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땅콩이랑 많이 놀러를 못 다닌 게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오늘 땅콩이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뭔가 되게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 또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땅콩이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도 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으시다고요? 댕댕아! 우리 평창 가자! 네, 반려견과 함께한 평창 여행 만나봤습니다. 드넓은 목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또 산책도 하고 함께 식당에 가서 시원한 막국수도 먹고요. 당일 여행으로는 굉장히 알찬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평창하면 목장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 외에도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장들이 더 있습니다. 요즘 한참 초록초록하고 정말 예쁠 때거든요. 한번 검색해보시고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반려견과 함께 사실 여행을 가면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식사였거든요. 반려견 동반 식당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딱 기본적인 에티켓은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평창 관광택시 여행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반려견과 함께 또 관광택시를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또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평창에서 좋은 추억 한번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견과 함께하는 평창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삼행시를 받고 있습니다. 단오제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춘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은 물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춘천 시내 곳곳에 춘천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찾아가 그날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전국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고
강원도 춘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 학교에서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 대치하지 않고 시내로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6월 18일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춘천 중앙로 교차로. 강원대학교 교내에서 집회를 하던 학생들이 시내로 나오기 시작했고 대규모 군중이 명동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역시 시위대 진출을 막고자 진을 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강원대 학생들과 한림대 학생들이 육림극장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경찰이 한 이 정도 있었죠. 진압 경찰이 명동 입구를 막고 시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진압대가 시위대의 진출을 억제하고자 최루탄을 쏘자 시위대 선두그룹이 잠시 흩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껏 춘천에서 보지 못했던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있는 상황. 시위대가 금방 다시 돌아와 돌을 던지며 반격에 나섭니다. 춘천의 그 서울의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전투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들을 보면 다 파출소에 있는 아저씨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섰었어요. 운교동 로터리부터 육림극장 앞쪽 도로에 위치한 군중. 하지만 시위대가 슬금슬금 전진하고 이에 전경은 최루탄을 쏘며 명동 진출을 저지하는 공방전을 벌입니다. 경찰이 이토록 명동으로의 진출을 경계했던 이유. 명동은 춘천 최고의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많기에 시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으로 갈 수 있는 요지였기 때문에 경찰은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동 시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경찰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시민들은 떨어져 나온 경찰을 둘러싸 진압 무기를 빼앗을 만큼 시민들 역시 학생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동 입구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고요한 도로에 강철대오를 형성한 시위대가 당장이라도 튀어갈 듯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걸어 나오는 시위대. 신호에 맞춰 선두그룹이 동시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세게 진압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위대는 중앙로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타리에 당시에 저녁 때쯤 장악을 했나요? 오후에 장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강대 학생들이 농민촌 같은 거 찌면서 저쪽 도청 쪽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고 시위대가 당시 행진을 하며 가득 메웠던 육림극장 앞 가도. 이 도로 끝에 춘천 6월 항쟁 당시 큰 부분을 차지했던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민통연입니다. 이 강원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이라는 이름인데요. 1985년에 민통연이 창립이 되고 지역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공개사회운동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6월 항쟁이라든가 각종 그 전에 6월 항쟁까지 이끌어오기 전에 이 민주화 분위기를 밖에서 이 분위기를 형성하고 쭉 이끌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압대가 대치하고 있던 명동 입구에 위치했던 민통연은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를 진두지휘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전단지를 뿌리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중앙로까지 점령한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일부는 강원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허술한 진압대의 경계로 강원도청 또한 쉽게 시위대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방도잖아. 그러니까 도청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갔나 봐. 아마 6월 항쟁 당시에 도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을 갖다가 장악한 건 아마 춘천이 유일한 거였을 거예요. 그게 유일하대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발자취가 남은 곳.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8호 광장입니다. 같은 날 명동,
중앙로, 운교동 등지에서 시작한 시위대는 저녁 9시 8호 광장에서 재집결했는데요. 당시 그 규모는 학생과 시민들이 합쳐져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후헌철폐 이렇게 하면 운집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열을 형성하는 거예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그래서 춘천 사상 가장 많은 그 인원이 모였던 집회였죠.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왜 우리가 후원철폐를 주장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지, 포괄적인 정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고발하는 연설을 밤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후원철폐 독재 타도 혈서를 썼어요. 혈서. 후배들이 이제 전지를 사오고 칼을 사왔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주 애들은 막 남자애들 이렇게 자르고 막 피를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쓰는데 나는 무서워서 확 껐는데 너무 많이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꼬맸어요. 명동에서 운교동, 8호 광장까지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받던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강원대, 한림대 시위대가 중앙로의 길목에 있던 운교동 파출소와 효자동 파출소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세상에 변혁을 꿈꿀 수 있나 그런 자괴감이 막 들었었는데, 결정적으로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낙관론을 가지게 됐어요.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불의에 항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사흘간의 춘천 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87년 6월은 저물어 갔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들어올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여기 눈을 가려갖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갖고 나갈 때까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들어왔던 거지.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내가 뭐 여기 올 일이 있었나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아픈 기억으로 가득한 이곳은 춘천 옛 보안사터. 보안사는 당시 민간인 사찰과 고문 등으로 민주화 운동 탄압에 전면에 섰던 곳인데요. 1980년 5월 18일 100여 명에 이르는 강원대 학생과 교수들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감금한 후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강제 징집해서 군대에 보내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보안대였습니다. 지옥을 체험했다면은 아마 그 당시 80년 5월 달에 보안대 지하실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거는 아무 논리나 명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폭력과 그 압박 이런 것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제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보람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그 과정이었다 이런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안사터에 오니까 그때의 그 투쟁과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6월 항쟁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보안대터를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해 민주주의의 기억과 다짐의 장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공원은 서울, 광주에 이어 기초단체 중에서는 춘천에서 처음 조성하는 것인데요. 춘천 민주화 운동의 역사 기록과 더불어 민주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진전되어 나갈 과제고
과거에는 시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건가, 뭐 지방자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권도 그렇고, 공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빈부차이를 줄이는 거, 이런 게 다 민주주의의 과제야.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열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함께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1987년 6월의 승리입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마음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살아있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시위가 열렸던 장소를 가면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무자비한 고문이 이뤄졌던 보안사터는요, 민주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폭력의 아픔을 치유하는 장소로 바꾸고 또 그날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중요한데요. 지금이 6월이잖아요. 37년 전 6월 그 뜨거웠던 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한 삼행시 미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오제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으로 가볼 텐데요. 지은 씨가 오늘 평창 가셔서 막국수 드시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랬죠. 국수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이 입맛 없는 여름에 시원한 국수 쏙 먹으면 진짜 별미죠, 별미.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막 도는데요. 온국수, 냉국수, 비빔국수까지 맛있는 국수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입맛이 없어도 술술 넘어가고 시원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국수.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이 계절이 질린 국수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고민 중이시라면 가볍게 먹기 좋고 질리지 않는 음식 뭔지 아시겠죠? 경남의 맛 오늘의 메뉴. 간편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따끈한 국물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수 전문점입니다. 대표 메뉴로는 물국수, 냉국수, 비빔국수가 있고 그리고 박꼬지 김밥과 박꼬지가 들어간 요거초학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국수, 분업이 확실합니다. 저는 김밥, 남편은 국수, 딸은 고명을 담당해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는 자부심 가득한 육수 매일 2번씩 끓입니다. 저희 집은 멸치 종류가 4-5가지가 들어가고 각종 야채를 넣고 5시간 정도 진하게 우려냅니다. 야, 사골처럼 오래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육수가 진한 게 포인트입니다. 2-3시간을 끓여서는 비린 맛을 잡지 못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적정 시간이 5시간입니다. 공들여 탄생한 보약 같은 육수, 원하는 만큼 드시라고 주전자 채로 나갑니다. 시원하다. 하여튼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 주전자로 따로 좀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물 미리 부어주는 것보다 따로 저희가 먹고 싶은 만큼 따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네.
국수하면 육수만큼 중요한 면발. 소화가 잘 되는 치자면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죽면을 사용하면서 5분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항상 이 쇠물로 끓여요. 그래야지 더 깨끗한 국수가 더 맛있게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쇠물로 항상 국수를 끓입니다. 누가 국수를 간편식이라 말했나. 비빔국수도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는데요. 새콤달콤하고 다른 곳과 다르게 그 콩나물 장아찌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상추, 깻잎, 오이, 김가루,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콩나물 장아찌가 넣어갖고 식감이 더 맛있게 살렸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면 새빨간 옷으로 중무장할 차례. 비빔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양념장이겠죠? 이 양념장, 비법이 있습니다. 보름 이상 숙성이 돼야지 더 맛있는 비빔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냥 저희 비법이고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국수 나왔습니다. 여름엔 온국수보단 냉국수. 같은 물국수지만 둘은 살짝 다릅니다. 고명 종류는 같은데 각각 올리는 양이 조금 다릅니다. 물국수 같은 경우는 부추 양이 많고 단무지가 적고, 냉국수는 부추가 적고 단무지가 많이 들어가고, 냉국수에는 참기름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차가운 육수에도 비린맛이 없는 건 바로 참기름 덕분입니다. 국수 가는데 빠지면 또 섭섭한 김밥도 있는데요. 먹어봐. 조금 진한 맛의 국수와 막 짜지 않은 김밥이라서 둘이 조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닭꼬지만으로 맛을 낸 김밥과 유부초밥, 국수만으로 살짝 아쉬운 속을 가득 채워줍니다. 국수집이 하고 싶어 3, 4년 연구 끝에 국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겨움과 넉넉함이 가득. 오랜 버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국수로 한 끼 즐겨보세요. 엄마, 원주에 살고 있는 큰딸이에요. 엄마 늘 함께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맛을 돋우고 피로 해소를 돕는 건강 채소로 우리나라에 봄나물이 있다면 서양에는 이것이 있는데요. 지은 씨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알죠. 길쭉하게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 그 옆에 조연처럼 꼭 등장을 하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원래 서양에서 건강 채소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재배도 늘어나면서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맛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정선 임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입맛도 없고 매일 피곤하다고요? 아하, 이를 어쩌나.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겠군요. 프랑스 황실에서도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니고. 채소 중에 귀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푸릇푸릇한 색깔로 식욕을 돋우는 이것.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아스파라거스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정선군 인계면. 요즘 이곳엔 귀족 채소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힘차게 쭉쭉 뻗은 싱싱한 줄기, 가느다랗지만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제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왔거든요. 이게 다 아스파라거스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희가 키우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이 아스파라거스의 정확한 수확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나요? 강원도는 날이 좀 추워서 한 5월부터 8월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여기 정선에서는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나온 지원금으로 여기 이 자리에 하우스를 지었었는데 시설 하우스를 좀 지었는데 올 3월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폭설 때 아스파라거스 하우스가 같이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어쨌든 이 하우스가 없어서 슬프지만 네. 그래도 그 덕에 더 향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또 재배를 할 수 있는 자연의 그쵸, 빛과 그쵸. 바람 고지고대로 맞고 자란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편인데요. 한 번 심으면 15년 정도 수확이 가능해 효자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선이잖아요. 네네. 정선의 아스파라거스 어떤 점이 장점이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정선은 일교차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실을 단단하게 하고 있고 색이나 향 같은 것도 조금 더 진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네. 어떤 건가요?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딱 요런 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네. 딱 좋은 아스파라거스다. 네. 아, 오늘 저기 죄송합니다. 저 배경으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잘 나와서. 이게 왜 좋은 아스파라거스인가요? 이 머리 쪽을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잎처럼 피게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오. 이게 잎이 피지 않고 크라운이 잘 오므려져 있고 뭐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굵든 얇든 맛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또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일 좀 도와드려야죠. 너무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꺾는 거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잡고 손으로 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꺾으면 네, 된다고요? 이렇게 꺾으면 돼요. 꺾어보세요. 이게 되게 불안한데 이거?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아, 네. 이렇게? 네. 그쵸. 좋아요.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요 정도 좋아요. 요 정도 딱 지금 좋죠. 보시면 이렇게 손 한 뼘 해보세요. 네, 한 뼘. 이게 한 손이 좀 작아요. 20. 둘이 손이 똑같네. 요즘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30cm 정도 머리까지 자란 해서? 것들만 꺾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얘네들도 나중에 이만큼 컸을 때 꺾죠. 이렇게? 그렇죠. 잘 그렇죠. 꺾으시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위가 있어요. 수확 가위가. 수확 가위로도 잘라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수확 가위로 하게 되면 방금 꺾으실 때 만지실 때 느낌이 이건 좀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가위로 자르면 그런 거 없이 질긴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손으로 했을 때 그런 좀 감각이 더 오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거를 고기 있는데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본격 일손 돕기에 나선 리포터.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보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와, 얘는 되게 두껍다 근데. 이런 거는 보세요, 진짜 두껍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런 게 딱 씹었을 때 이제 채즙이 채즙. 이거 먹어도 돼요 지금 근데? 생으로 드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갓 수확한 아스파라거스의 맛은 어떨까요?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저희도 진짜 말씀하시는 채즙이 네. 안에 딱 씹었을 때 겉은 살짝 질긴데 맞아. 안은 씹으면은 입안에서 채즙채로 이렇게 샤르르르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분들 조금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는
뭐예요? 보라색인데 이거? 맞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네, 보라 아스파라거스예요. 이거 제가 꺾어봐도 돼요 지금 그러면? 그럼요. 꺾어보세요. 얘는 느낌도 표면 느낌도 좀 다른데? 그죠. 이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예쁘죠, 보라색도. 아니 보라색은 진짜 너무 예쁜데 그냥. 그죠? 네. 다행히도 여러분 속살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네, 속살은 색깔이 똑같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초록색 아스파라거스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단맛이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그린색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어야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요리로 즐겨볼까요? 열심히 일한 자,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와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스파라거스에 그냥 살짝 녹아들 것 같거든요. 네. 야 이거는 사실 아스파라거스 하면 대표 메뉴 아니겠습니까? 맛이 대표 없을 메뉴. 수가 없어. 네? 대표 메뉴. 이거 구우실 때는 꼭 시작점을 밑으로 해서 먼저 구워주셔야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소리. 자글자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잘 꾼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거 다 구워졌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향이에요. 한 번에? 대박이야. 잘 구워졌나요? 아니, 부업으로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베이컨의 이 짭조름함과 아스파라거스의 이 상콤함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입 안에서 지휘를.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스파라거스 콩나물국은 과음한 다음 날 숙취 해소에 최고인데요. 이외에도 밀가루를 입혀 전으로 먹어도 맛있고 어묵과 함께 볶아주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강 채소. 지치고 피곤한 요즘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활력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그동안 아스파라거스는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곤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콩나물국이 정말 이색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 사실 콩나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아스파라긴산,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아스파라긴산은 아스파라거스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콩나물보다 10배 이상 함유를 하고 있어서 피로회복 그리고 숙취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과음한 다음 날에 아스파라거스로 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혈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단오제로 들어온 삼행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행시가 들어와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지은 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혜문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살자. 오만은 버리고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 보면 제비가 박을 물어다 주는 날이 오겠지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늘 봉사하고 늘 겸손하게 그러면 제비가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양훈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단발머리 곱게 빚은 그 소녀가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시절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던 그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네, 주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단골 맛집이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라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이러지 마, 부탁이야. 코로나 저리 가! 저리 가! 정말. 맞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코로나 저리 가! 가버려. 제발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네 님께서 보내셨네요. 단짝 친구였던 나의 그녀.
오늘 고백하러 갑니다. 제대하고 나니 이제서야 친구가 아닌 여자로 보이네요. 사랑해라고 해주셨네요. 사랑해라고 꼭 고백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에 팍팍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삼행시는요? 네, 정경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부모님과 여행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저의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봅니다. 연락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보러 갈 걸 후회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후회되는 좀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계실 때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네,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까요? 자, 우자우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단발머리로 커트했어요. 오늘 춘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일 시원한 물회가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역시 더운 날에는 뭐 물회, 오늘도 뭐 막국수도 드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음식들이 생각이 날 때죠. 하지만 또 건강 생각하셔서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배 아파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삼행시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짜잔! 양훈희님께서 오늘 당첨이셨습니다. 오늘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꽉꽉 저의 옆을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꽉꽉 좀 채워졌나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아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초여름의 열기가 정말 생각보다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뜨거워지는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형인 사람도 있고 B형인 사람도 있고 혈액형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 건수가 2019년에 비해 6.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 헌혈자가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요.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